인류의 오랜 과제이자 즐거움이었던 조형예술. 그 중에서도 기능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룬 공예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예술로서 우리에게 다양한 미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공예의 다양한 생활 속 쓰임에 철학과 아름다움이 더해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형의 가치가 깃든 귀한 사물이 됩니다. 제작 방식과 다루는 매체는 서로 다르지만 전통과 현대의 경계 없이 세대를 관통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작가들. 공예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특별한 기획전이 준비됐습니다. 천장을 찌를 듯한 높이의 대형 작품이 전시 공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아니. 많이 사선. 비단으로 만든 꽃. 궁중체화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 신수목.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궁중체화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나무까지 한 4m 되는 데다가 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통에서 매화를 바라보던 장성업 조일용 선생님의 시각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옮겨와서 그것을 좀 더 이제 설치적으로, 그래서 연리지, 연근지라는 그 두 개의 나무가 백매와 홍매가 얽혀면서 전통과 동시대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작품은 옛 그림에서 비롯됐지만 창작 과정에서 회화의 수평적 구조를 해체하고 4m 높이의 수직적 신수로 치환했습니다. 열리지라는 두 개의 매화나무에 비단으로 제작한 붉은 꽃송이와 흰 꽃송이가 앞다투어 만발하죠. 우리가 매화를 사랑하고 아꼈던 마음을 오늘날의 채화로 구현한 것입니다. 채화의 동시대성을 탐색하고 있는 최성우 대표가 이끄는 궁중채화 서울랩. 전통문화와 동시대 예술의 만남으로 잃어버린 손의 감각과 가치를 습득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동시대 문화예술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곳입니다. 요즘 뭐 AI 시대와 뭐 챗 GTP 시대에 손이라는 가치가 자꾸 상실되고 있잖아요. 근데 손의 감각, 손으로 만지는 감각이 공예의 가치이기도 한데, 예, 이분들은 이미 다 손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형 설치 작품 작업에 궁중채화 서울랩에서 채화를 학습했던 현대 공예 작가 2명이 협업했습니다. 금속 공예와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죠. 채화의 좌표를 찾아 나선 여행에 함께한 도반들의 작품. 창의적인 해석이 가미된 새로운 궁중채화가 우리 일상에서 호흡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화나무의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나무를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꽃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수목인 것입니다. 궁중체화를 하면서 손의 가치를 알면서 그 다음에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물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한테 주는 만족감, 사물과 일어나는 그 교감도 이런 걸로 인해서 야, 전통에는 진짜 아름다운 가치가 있구나, 소중한 게 있었구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자연 발생적인 동의와 함의가 탁 이루어지면 이거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중채와 서울랩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한 나무에서 백매화와 홍매화가 함께 맺히는 것이 가능하듯 열리지로서 전통과 동시대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 탄생한 작품. 신수목은 궁중채화의 가치 확산을 모색하는 궁중채화 서울랩이 관람객들에게 선사하는 첫 작품입니다. 매화가 지천으로 피고 지는 경남 양산에 궁중채화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완성된 궁중채화 작품을 서울 전시장으로 보내는 날. 마지막 치장과 마무리의 한창입니다. 섬세하고 화려한 작품이라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오랜 연륜의 궁중채화 장인의 자신의 혼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그게 훨씬 좋네. 그렇게 딱 좀 더 붙어야 돼. 종이 박스가 그럼 그 가운데가 저 백학 사이하고 공작 사이 벌어졌지. 네. 가운데 공작들을 위로 조금 올려 바란스가 얘들을, 예. 그게 위로 올려. 저 봉황과 사이에서 있어. 재화의 가치를 확인하려면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작가 자신의 내면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황수로 장인. 자신이 느끼고 사유한 세계를 작품으로 담아내는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황수로는 100여 년간 단절된 우리 채화를 세상에 알린 장인입니다. 조선 왕조 의궤라든지 여러 그 기록에 보면 궁궐이 잔치들 진연에 보면은 의자 좌우에 화준 한 쌍이 반드시 놓여져 있습니다. 경복궁 만경전에서 열린 궁중연의 모습입니다. 정전의 어좌 좌우에 놓인 화준 한 쌍, 바로 탐스러운 꽃나무 홍벽도화준. 장인은 채화를 재현하기 위해 명맥이 이어지던 굿과 불교의식의 종이꽃 제작 기법을 찾아 배우기도 했습니다. 황수로의 작업은 옛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채화를 오늘날 소환한 결과물입니다. 채화 유물이 전무한 상황에서 복원의 책임을 고스란히 아는 채화 장인으로서의 그의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채화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흔히들 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가짜 꽃이다. 진짜 꽃이 아니고 가짜 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채화는 독특하게도 가짜 꽃의 나비와 벌이 날라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꽃은 그냥 비단에 만들지를 않고 꿀에 밀랍을 녹여서 비단을 만들기 때문에 꿀을 따라서 벌과 나비가 날라드니까. 화로에 달군 인두에 밀랍을 묻혀 비단 꽃잎에 누르듯이 발라주는 건 꽃잎의 표정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밋밋한 비단에 입체성이 두드러지죠. 봉긋하게 오므려진 꽃잎 가운데 꽃술을 달아주면 도화가 완성되는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채화가 탄생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나라 꽃이구나. 조선의 궁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채화가 손으로 만들어져서
의뢰에 쓰여졌다라는 그 결과물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황소로 박사님의 화준 한쌍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궁중 잔치를 꾸미는 채화 중 가장 크고 웅장한 화준. 황수로 장인의 홍벽 도화주는 궁중 채화의 원형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을 다해 손으로 피워낸 우리 채화에는 자연은 물론 사물과도 교감하던 우리의 정신 문화가 내재해 있습니다.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조사하고 이를 재해석하는 금박장이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 천체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그 설화적인 요소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그걸 만드는 장인의 기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걸 만들었던 그 당시 시대의 그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담는. 김기호 작가는 먹으로 염색한 비단에 금박으로 별자리를 새겨놓은 천문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돌에 새겨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금박으로 재해석한 창의적 시도. 금박의 예술을 확장하는 세계를 여는 것이죠. 금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작가는 전통의 격을 이어가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통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큰 천에 하는 게 그 면사포라는 게 있고 보자기에 금박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고려 불화에도 보면은 거기 보살이 이렇게 대의라고 해서 너울 같은 거에 거기 이제 금으로 거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생소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천문도만 옮겨놓은 거지 비단에 하는 게 그렇게 현대적으로 아주 새롭게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호 작가는 왕실 금박의 전통을 5대째 잇고 있는 금박장입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찬란한 빛깔과 아름다운 문양이 돋보이는 금박은 예로부터 지위와 권력 그리고 염원의 상징이었고 왕실 의복의 격과 이해를 드높였습니다. 그 금빛이라는 거는 그 어떤 세계 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물리적인 그 표면의 질감이나 거기서 산란되는 느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독특한 특징이고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작업에서도 그는 금박을 정교하게 입히는 전통 기술을 고수합니다. 먼저 송진을 묻힌 작은 문양판을 천에 도장 찍듯 찍고 금박을 그 자리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 금박을 붙이고 남은 금박가루를 털어내 마무리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재현한 작품. 별자리를 수호하는 사신문양은 애니메이션 전공자인 아들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디자인했습니다. 정교한 문양인 만큼 금박을 입히는 작업에서 작가의 내공이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금박 작업에 집중과 공을 들여온 결과의 산물인 것이죠. 우리들이 눈을 뜨면 하늘에 보였던 그 별들을 그대로 문양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직물에다 표현한다는 그 생각으로 거기에 기술로 이제 제가 금박하던 방법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 금빛이 반짝여 보이는 이 작품은 별자리의 생동감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작품은 작가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입니다. 주역의 그 괴의 모습이 음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과 인간의 삶, 이것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괴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학 강단에서 퇴직 후인 2015년부터 작가는 주역에 빠졌습니다. 동양의 오랜 고전인 주역에 담긴 우주와 인간 세계의 생성 원리와 작동 원리를 독특한 소재로 그리고 자신만의 기법과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섬유 예술가 장현순입니다.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대한 아주 극명한 게 여기서 보여요. 저 앞에는 기가 막힌 그 현대식 그 아파트 건물들하고 가까이에는 이 바위들, 이 둘의 극명한 차이를 느끼면서 나는 저 그 도시 속에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살고 있구나. 요즘 그가 다루는 재료는 산업용 섬유인 테플론 메쉬. 수평 수직의 시실과 날실이 성글게 교차된 인공 섬유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하는 푸른 색료를 테플론 메쉬 위에 반복적으로 입히죠. 그 생명의 색, 물의 색. 근데 물은 액체로 있다 기체로 갔다가 얼어서 고체까지 여러 모습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본질인 그 생명에 대한 저의 탐구. 준비된 메쉬 바탕에 금박을 덧입힙니다. 작가에게 금박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재료인데 선과 면의 금박 작업은 금박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동양 사유의 원리를 담아 금박을 입히는 그의 구도적 작업은 참된 나로의 회기를 갈구하는 행위. 그가 접근하는 금박은 물질로서의 금이 기반이지만 전통을 관통하는 예술의 제작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금박이라는 거는 그 영원 불변의 어떤 그 상징의 그 최고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그 본질, 본원 그것을 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의 그 중심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표현되면서 시각적으로는 그 골드가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해주기 바라는 거죠. 그동안 천연 섬유로 작업해온 장현순 작가는 최근 테플론 메쉬와 금박이라는 물성의 결합으로 재료 본연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조형미를 선사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 타이틀이 주는 그 중심에 이르는 길, 그 중심에 이르는 길을 작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어떤 중심점으로 모이고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화면에서 보일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모든 작업들이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지만 그거는 전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서 그 아주 핵심적인 거는 작은 그 육면체에 골드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나의 그 목표점은 저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의 작업 내공이 응축된 입체 작품은 작가가 고민하는 참된 삶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강원도 삼척 죽서로에 고대인들의 손길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김혜련 작가는 암각화나 선사 유물에서 발견되는 문양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형태 감각이 되게 구성적이고 조형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글자를 새긴 게 아니라 면적이 있고 선 분할이 있고 점이 있고 이런 게 마치 우리 그 한글 구조적인 구성미, 조형미. 발견의 또 다른 이름이 창작이라고 생각하는 작가. 수천 년 전의 작품을 형상으로 되살아나게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인간이 거기를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고 수천 년간 묻혀 있다가 발견되어져서 탁본에 의해서 저에게 이게 이 형상이 드러날 때 전율이 와요. 김혜련 작가는 선조의 손길과 정신을 연상시키는 문양을 10여 년간 탐구해 왔습니다. 휘화성이 두드러지는 조선시대 분청사기도 작가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죠. 분청 15세기의 이 장인들은 몇십 년 붓질을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시원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그 농도 조절, 색감 조절, 그리고 이렇게 붓질의 제스처, 이게 최고수의 기교예요. 최고의 수준. 조선 분청 문양의 연구 결과는 그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채색 드로잉으로 완성됐습니다. 노트에 연필로 그 훌륭하고 감동적인 작품을 이렇게 따라해 보면 비로소 그 사람의 감정이 돼보거든. 그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런 춤을 추나 이런 선을 긋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따라해 보게 되는데, 분청 유물과 나눈 교감, 더 나아가 분청 장인과의 소통을 시각적으로 번역한 창작물이 나왔습니다. 예술과 암호 분청 연작은 분청의 표현성에 대한 작가의 오마주, 분청 문양의 선과 캔버스를 호방하게 채우는 그의 붓질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공통의 조형감이 발견됩니다. 그냥 회화를 전공한 그 화가로서만 그 도자기 작품을 보면 그 선각이라든지 묘사라든지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달관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아부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것을 의뢰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이걸 만들어서 아유 살려면 사고 말려면 이게 속되게 향유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나는 이게 좋아라는 배포가 있어요. 선을 씀에 있어서 걱정 안 하는. 그러니까 수련은 충분히 쌓았는데 아주 용감하게 단순하게 탁 처리한다든지, 이것이 아마 그분들의 삶에서 나왔을 것이다. 뭉클함? 제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내가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 무심한 지경은 무위, 무심 이런 수준은 어디서 나온 거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검은색 획과 대비되는 밝고 옅은 아크릴 컬러의 조화는 작가만의 시각적 소통 방법. 15세기 분청 장인과 21세기 작가의 시공간을 초월한 교류의 결과물입니다. 분청 작업으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이강효 작가는 청주 호중리에 가마를 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옹기 특유의 성형 방법인 탈연법을 접목해 형태를 빚는데요. 옹기를 만드는 나무 물레 위에 밑창을 만들고 그 위에 흙띠를 한 줄씩 쌓아 올리는 방법. 탈연법은 무른 흙을 사용하는 전기물레 성형보다 짧은 시간 내에 대형 기물을 제작하는 데 유리하고 제작 후 바로 옮기기도 수월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덩어리의 양감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강효 작가.
그는 옹기 제작 기법과 분청 기법을 접목해서 다채롭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풀어내는 작업을 줄곧 해왔습니다. 얘가 뭔지 뭐 다른 게 뭔지 몰랐는데 어떻게 운명이 이제 흙을 만지게 됐는데 흙을 만져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한 거 있잖아요. 편한 마음 또 그리고 저는 어떤 예술가이기 전에 어떤 장인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에 몰입해서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는 장인. 대학에서 도자를 공부한 그는 울산의 옹기장 밑에서 3년간 옹기 기술을 익혔습니다. 자신의 작업에 근간이 되고 뼈대를 이룬 시간. 40년 작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흙뒤로 쌓아 올린 그의 대형 입체 작품은 독특한 질감의 산수를 창조했죠. 도자를 하나의 입체 캔버스라고 여기는 작가는 분청 특유의 회화성을 흙과 손, 도구를 사용해 과감히 펼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산수 기형에 화장토를 자유로이 흩뿌리고 쏟아붓습니다. 분청 특유의 우연성으로 보이지만 머릿속으로 철저하게 계산한 행위. 온갖 경험에 바탕을 둔 행위입니다. 그렇게 자연의 이미지, 하늘과 산, 물과 바람 등을 자신의 언어로 그려냅니다. 그의 작품의 영원한 주제는 자연입니다. 물이나 바람처럼 생성되었다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주적 자연 현상을 작품에 표현하죠. 나는 크면은 시골서 내려가 살 거야. 근데 그런 마음들이 뭐 타고난 그런 성향이겠죠. 그래서 옹기라든가 분청도 옛날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사심이 없어요. 그냥 그릇에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자기의 느낌을 좀 더 부여하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거죠. 이렇게. 옹기와 분청 기법을 접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고온의 불로 굽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형태나 질감, 색채와 표현의 완급을 달리한 그의 많은 작품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분청 산수는 옹기와 분청을 결합한 40여 년 작업 이력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강효 작가가 지향하는 무위 정신이 발현된 거대 산수에서 편안함과 동시에 생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의 키워드는 다이얼로그, 즉 대화입니다. 다양한 예술 영역을 넘나들며 공예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작가들. 전통을 재해석하는 창의적 시도로 공예를 확장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